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요범사원 운명을 바꾸는 169쪽입니다. 169. 169쪽에 그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가 있죠? 마찬가지로 중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야 한다. 비록 중상하는 소문들이 거대한 횃불의 불길처럼 퍼져나가도 그것들은 결국 타서 없어질 것이다. 여기 한번 문장을 볼까요? 여기 이제 요 문장이 영어로 번역되었다가 다시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된 거거든요.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게 이런 과정을 거친 게 우리가 지금 쓰는 교재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보면 또 문방, 비방을 듣더라도 불로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면 비록 참염, 뭐냐면, 비방하는 불꽃이, 비방의 불꽃이, 훈천, 하늘을 그냥 쫙 끄스릴 만큼, 온 하늘을 끄스릴 만큼, 그렇게 대단하게 비방하는 불꽃이 그렇게, 온 세상을 다 이렇게 뒤덮을 것 같은 그 기세가 있더라도, 그렇게 한 것이 거화 분공, 그죠? 이게 아주 거대한 큰 불꽃이 허공을 막 태울 것 같은 기세, 이런 기세와 같더라도 결국은 뭐냐면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상대하면 에너지를 받아요. 상대 안 하면 저게 언제 끝날래나 이럴 것 같은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것도 뿌리가 없는 이렇게 비방의 말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금방 식어버리는데 거기에 이제 비방을 듣고, 요거는 다음 문장인데, 한번 요거 보고서 문장을 보죠. 비방을 듣고서 노여움을 일으키면, 그렇게 해서 노여움을 일으키고, 그래서 자기의 이 비방이 억울하다고, 비록 이 아주 솜씨 좋은 마음으로 힘써 변명하더라도, 솜씨 좋은 지혜를 쓰고 또 힘써 그렇게 변명을 하더라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마치 이 춘잠이 봄에 이렇게 뽕잎 뜯어 먹었던 이렇게 누에가 고치를 짓고, 그리고 스스로 고치실 속으로 고치실을 취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자기가 그 안에 딱 갇히죠. 그러는 것과 같이 그런 비방의 말들이 치고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진짜는 이렇고 가짜는 어떻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때 이렇게 해봤죠. 그런 거 해봤잖아요. 해보면 그렇게 막 따지다 보면은 서로 언성도 높아지고, 언성이 높아지면 내 말이 들리게 하고 상대방의 말이 안 들리게, 상대방 말은 안 듣고 내 말만 들리게 하려고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이렇게 하거든.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래서 상대가 설득됐나요? 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에너지가 바짝 오른 사람은 또 나하고 헤어지고 나면은 이제 가만히 마음을 가라앉히든가요? 아니면 또 온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에너지가 풀릴 때까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나요?
그렇죠. 자기 업장이 나타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누가 이상하게 보여. 예를 들면은, 자기 업장이 나타나는 것 중엔 사촌이 땅을 샀는데 제 배가 아파요. 제 업장이 나타난 거거든. 그러면은, 제가 배가 아픈 이유가 사촌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촌이 미워요. 그리고 사촌은 미움을 받을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이게 이제 제 업장이 나타날 때, 이게, 저는 그렇게 믿음이 와요. 그러다가 배 아픈 것도 가라앉고, 제 업장도 좀 가라앉잖아요. 그럼 그렇게 했던 말들이 근거가 없다는 걸 나도 알아. 그리고 내가 미쳤었나 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땐 내가 좀 그랬지. 이러고. 그런데 그럴 시간적인 업장은 이렇게 잠깐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데 그것을 건드리면은 기름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는 반성할 여가도 주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9쪽에. 자, 거기 문장을 검은 글자, 진한 글자부터 해서 같이 다시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야 한다. 비록 중상하는 소문들이 거대한 횃불의 불길처럼 퍼져나가도 그것들은 결국 타서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밑에 글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모욕하고 중상할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말해준다. 만약 조용하게 그리고 태연하게 머문다면 모든 것은 자연히 지나갈 것이다. 그렇죠? 저절로 지나갈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욕설을 할 때 같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 근데 같이 반응하면 어떻게 되느냐? 반응하면 할수록 그런 에너지를 내는 사람들은 연료를 공급받습니다. 연료를 쭉 계속 이게 분노의 연료를 공급받으면서 그러면서 점점 시원하게 타오릅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살아보면서 경험을 충분히 해봤죠? 예. 그들이 저주할 때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다. 몇 시간 지나면 그들은 지쳐 중단할 것이다. 이것이 이러한 종류의 상황에 대처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냥 한 몇 시간 가만히 두고, 나는 연부를 합니다. 나는, 수식관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거든. 아니면 이제 좋은 경정 구조를 생각하고 있든지, 이러면서 바쁘게,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하고 안으로는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면은, 그럼 이제 막 떠드는 사람도 이게 맞받아치는 에너지가 있어야 이게 탄력이 생기는데, 맞받아치는 에너지도 없지.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뭐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얼굴은 태연해. 내가 그렇게 염장을 지르면 괴로워하는 표정이라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괴롭지도 않아. 그러면은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비방하려면은 자기 속이 1차적으로 썩어야 돼요. 자기 속이 엉망이 되지 않으면은 남을 그렇게 비방하고 이렇게 남의 속을 긁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제 자기 속은 바짝 상했는데 듣는 사람이 그래서 상한 끝에 이제 이게 독한 에너지를 내 가지고 긁고 있는데 전혀 타격 제로. 이거 몇 시간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있는 힘껏 긁었는데 아무 효력도 없이 자기 짐만 빠지고 나면 상대방이 이렇게 아무 타격도 없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쉬워 보이겠습니까? 어려워 보이겠습니까? 만만해 보이겠어요? 다음에 또 그러고 싶겠어요? 그런 생각이 아예 엄두가 안 납니다.
나한테 뭐라고 하기만 하면은 내가 아주 혼쭐을 내줄 거라고 이렇게 벼르고 이렇게 실천했던 분들은 미안하지만 다음번에도 또 당합니다. 에너지 공급을 잘해주거든. 그렇죠? 근데 이치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대꾸할 필요가 몇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지쳐 중단할 것이다. 그렇죠? 중단하고 그 다음에 중단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뭐죠? 좀 질리잖아요. 겁도 나고 함부로 도발할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이 전공법사가 지금 이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10대 때 학교를 다닐 때, 그러니까 이제 출가하기 전이죠. 같은 반에 있는 동급생을 무던히 건드리고, 빈정대고 건드리고 하기를 얼마나 오래 했냐면 한 1년 했대요. 근데 이 전공법사도 이제 어려서도 이게 구변이 좋으니까 요렇게 건드리고 저렇게 건드리고 있는 방법을 다해서 건드려 봤대. 그런데 아무리 건드려도 1년이 넘도록 반응이 제로랍니다. 그 친구가, 어린 친구, 그 동급생 친구가 반응 제로. 불쾌한 감정 1도 없고 반응도 제로고.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 친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건드리고 있는 자기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어느 순간에 이게 생각이 확 돌면서 그 전체 상황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계기가 왔나 봐요. 그리고는 그 친구한테 참 당신 대단하다. 내가 미안하다. 그리고 난 당신한테 정말 좋은 걸 배웠다. 나도 앞으로 실천하겠다. 이렇게 하고 평생 실천한 게 이거랍니다. 그 10살, 10대 때, 10대 때 그런 게요.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어려서 이제 어린아이가 애기들 이제 이렇게 친구들 만나러 나가잖아요. 친구하고 놀러. 그럴 때 그냥 그래 잘 가서 잘 놀고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갈 때 애들이 이렇게 간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한두 개씩 먹으면 좋은 간식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게 놀러 나갈 때 친구 만나러 간다 그럴 때는 몇 명하고 노나 봐가지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두 개 이렇게 먹고 기분 좋아질 만큼이면 돼요. 그만큼을 딱 챙겨주면서 친구하고 나눠 먹어라. 그런 걸 챙겨주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 갈 때 주머니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거 이렇게 한 주먹 쥐어주거든. 가면서 친구 만나면 나눠 먹어라. 근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친구들하고 좋은 그러니까 이게 선물을 줘가면서 근데 그게 별거 아닌데 뭐냐면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그 방식을 어려서부터 그걸 이렇게 한 1년, 2년, 3년 꾸준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이 베푸는 습관도 배어 있고 어느 순간에 어떻게 베풀면은 좋다는 것도 터득을 해요. 그 다음에 베풀면서 관계를 맺는 법을 터득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어른이 돼서 점점 크면 클수록 이 사람들하고의 이 관계를 좋은 관계 속에서는 마음의 한꺼풀 장애물이 벗어지고 우호적인 관계에서 맺게 되는 또 이 관계의 두터움 이런 거를 어려서부터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 이렇게 클 때 하면은 사실은 해봐야 비용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경험치에 비하면은 이건 정말 너무너무 값이 싼 거야. 그러겠죠? 선주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예. 3학년 때 그러더라고 이렇게 친구한테 얘가 뭐를 이렇게 사주고 용돈 얻어가지고 같이 이제 갈라 먹고 이런 걸 좀 했나 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엄마 어떤 아이는 이래 하면은 지가 로봇이 생기면 나를 주기도 하고 갈라 먹는데 어떤 아이는 절대로 이렇게 뭐 하나라도 지거를 안 줘서 이제 그 아이가 좀 뭐라고 뭐 밉다 해야 된다 하여튼 뭔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참 뭐라고 말을 해주기가 조금 애매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네.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 거를 남 안 주는 그 친구는 네. 좋아하는 사람이 많니? 이제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더냐? 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너는 이렇게 같이 나눠 먹는데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있니? 그래, 누가 더 잘 지내냐? 친구들하고. 해서 뭐냐면 아이들은 이제 개인 대 개인으로 주고받고 기브앤테이크의 기본 감각 외에도 더 큰 시각에서 이제 큰 틀에서 전체 상황을 보는 감각을 한번 이렇게 어른들은 그런 걸 일러주면은 그럼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그 큰 틀의 인과가 보이잖아요. 큰 틀의 인과를 생각할 수 있게. 너무 일찍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그러니까, 만약 중상을 당했을 때 하는데, 171조 그 위에 보면, 그 위에 보면은 만약 모욕이나 중상을 당했다면 하는 자리가 있죠. 거기, 만약 모욕이나 중상을 당했다면 그 사람이 은인으로서 자기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누가 이제 염장을 지른다고 했었죠? 거기에는 사실도 있고, 허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에 기반해서 비방을 하기도 하고, 허위에 기반해서 비방을 하기도 해. 그러면은 그러면은 사실일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걸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못 알아차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알아차렸더라도 결단력이 부족해서 처리를 못한 경우거든. 그래서 이게 비방이 들어왔으면 이때는 뭐예요? 그분의 지적을 에너지로 삼아서 고쳐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내가 할 수 없었던 거, 알아차리지 못해서 할 수 없었던 거, 결단력이 부족해서 할 수 없었던 걸 할 수 있게 에너지를 보태주는 분이잖아요. 선물을 주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상대방이 하는 말이, 비방의 말이 허위예요. 사실이 아니야. 그러면은 허위일 때 첫 번째는 뭐예요?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내가 땅을 사면 사촌이 배가 아프다. 그럼 배가 아픈 상태에서 뭔가 비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자기 업장이 나타난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자기 업장이 이렇게 작동되는 그분의 문제지, 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면은 수급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거생 업연의 문제가 있었는데 금생에 이제 시절 인연이 무르익어서 지금 이 결과로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럼 기억은 사라지고 업력은 남아서 이 화보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를 해서 이게 금강경의 16번째 장 능경업장분을 항상 이렇게 그때는 얘기를 하죠. 지난 시간에 참석을 안 하신 분이 많았던 관계로 그와 관련된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차 수벌이, 다시 수벌이야. 선남자, 선여인이 그 수지독송 차경, 이 경전을 수지독송하는데, 그런데 이게 수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독이라는 건 뭐냐면은 보고 읽는 거예요. 보고 많이 읽은, 보고 여러 번 자꾸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그러면 읽고 외우는데, 읽고 외울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읽고 외우면서 한 번 읽고 한 번 읽고 한 번 외울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은 이런 마음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정성스럽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실천해야지. 이 마음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독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내 신구의 삼업 안으로 쭉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신구의 삼업 안으로 쑥 들어오죠? 그리고 그것이 잃어버리지 않게 잘 유지하면서 생활 속에서 행주자화에서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경전의 내용을 많이 읽고 외우고 그것을 읽고 외울 때마다 내 몸에 이렇게 단련을 시켜요. 내 신구의 삼업에. 마치 정권 단련하는 사람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100번 하고, 1000번 하고, 10,000번 했을 때 주먹의 단련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한 번 독송하고, 2번 독송하고, 10번 독송하고, 1000번, 10,000번 독송했을 때 이 경전의 힘으로 내 신구의 삼업이 단련되는 것이 전혀 다르다. 그렇게 이제 독송을 해요. 그러면은 이분은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의 수준이 많이 높아지지. 이렇게 수준이 점점 높아지면은 인과가 좋아야 되는데, 그런데 선남자 선여인이 수지독송하되 약 위인경천 혹 다른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거나 쉽게 보거나 아니면은 천대하면서 애를 매기는 일을 당할 수가 있다.